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졌는데 왜 국채 금리가 상승할까? 금리가 오르면 환율과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강달러가 계속되는데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내리지 못할까? 이런 경제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단순한 뉴스 해석을 넘어서 스스로 경제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을까요? 올해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왜 금리를 내리지 못한 걸까요? 금리 결정에는 단순한 경기 부양 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 세 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비용이 줄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더욱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경기 부양만을 고려할 수 없는 복잡한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요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시경제 건전성. 경제가 튼튼하면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불안정하면 하락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차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클수록 자금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4.5%, 한국은 3.5%로 금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 경기 위기 등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만듭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경제 건전성, 금리 차이,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고용지표가 좋은데 왜 주가는 하락할까요?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경제학적으로 고용, 소득, 소비, 물가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은 물가가 다시 오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채권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변수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만 보고 섣부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하지는 않겠지만 성장 속도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입니다. 연준은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달러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큰 충격이 없다면 강달러 흐름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금리 변화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채권시장이 더 유리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리, 환율, 주식시장, 그리고 거시경제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통밀의 바퀴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